자식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제가 한 말 때문에요. 요즘 어떠세요? 그 물음 하나에 참았던 말들이 주르륵 쏟아졌습니다. 몸이 좀 안 좋고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적적하고 생활비도 빠듯하다고요. 그 뒤로 자식 연락은 점점 줄었습니다. 그제야 알았어요. 내 진심이 자식 어깨에 짐이 되고 있었단 걸요. 70살에 깨달은 충격적인 진실. 진심을 다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문득 맴도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병원 갔다 오면 기운이 쭉 빠져. 같이 저녁 먹을 사람 없어. 허전하고 말 한마디 하기도 조심스러워지고 자꾸만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바꿔봤습니다. 엄마는 요즘 잘 지내고 있어. 하루하루 재미있게 보내고 있어.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식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 잘 지내시는구나. 다행이에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갈게요. 그 순간 알게 됐어요. 진심을 다 말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지혜롭게 감추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요. 솔직한 부모는 자식에게 짐이 되고 감추는 부모는 자식에게 벽이 됩니다. 하지만 지혜롭게 속이는 부모는 자식에게 쉼터가 됩니다. 이 영상에선 자식이 더 자주 연락하고 더 오래 곁에 머무는 5가지 지혜로운 거짓말을 알려드립니다. 말을 바꿨을 뿐인데 자식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던 내가 말 한마디로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제 첫 번째 지혜로운 거짓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거짓말은 돈 걱정 없다는 말. 66세 김정래 씨는 요즘 하루에도 몇 번씩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다음 달 국민연금 들어오면 전기요금 내고 약값 내고 손주들 간식은 글쎄 휴대폰 요금 고지서가 도착하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이 나이에 이게 뭐라고 이렇게 비싸냐? 며칠 전 아들이 전화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필요한 건 없어요? 김정래 씨는 얼른 대답했죠. 엄마는 괜찮아. 돈 걱정도 없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전화를 끊고 조용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칠째 미루고 있는 병원 예약을 오늘도 넘깁니다. 속으로 중얼거렸대요. 아픈 거보다 애들 걱정시키는 게 더 싫어. 우리 나이에 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써야 할 때가 너무 많아서 문제지요. 약값, 병원비, 공과금, 그리고 명절, 생일, 조의금까지 꼭 빠지면 안 되는 자리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몸도 예전 같지 않아서 언제 큰돈이 들어갈지 몰라 매달 긴장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도 자식한테는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걱정시킬까 봐서요. 멀리 떨어져 사는 애들에게 돈 걱정까지 안겨주면 밤잠도 못 잘 텐데. 그리고 솔직히 말해봤자 당장 해결될 것도 아니고 괜히 애 마음만 무겁게 만들까봐 차라리 아무렇지 않은 척을 택하는 거지요. 요즘 자식들도 참 힘듭니다. 살기가 빠듯하고 자기 가족 챙기기도 벅차죠. 그걸 아니까 우린 더 말을 아끼게 됩니다. 우리 사정 알면서도 자식들이 일부러 모른 척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그 때문이겠지요. 엄마가 말 안 하니까 그냥 괜찮은가 보다. 혹은 알아도 내가 못 도와주니까 듣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겠지요. 그럴수록 우린 더 말을 줄이게 됩니다. 애들 힘든데 굳이 내가 이 얘기를 꺼내서 뭐하나? 한번 꺼낸 말이 걱정으로 돌아올 걸 아니까 차라리 꺼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식은 무심해지고 부모는 쓸쓸해집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이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돈 이야기를 못하게 된 사이가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돈 걱정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은 사실 난 괜찮으니 넌 내 삶에 집중해라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괜찮다고 들릴 때가 문제입니다. 자식은 우리 엄마 아빠는 아직 괜찮구나. 그렇게 믿어버리고 도움 줄 준비도 관심도 서서히 줄어듭니다. 부모는 배려로 말했는데 자식은 방치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말 끝에 단 한마디를 덧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엔 너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이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만듭니다. 아, 지금은 괜찮지만 언젠간 내가 도와야겠구나. 자식이 그렇게 마음먹게 되는 거죠. 서울대 가족심리연구소 김은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의 침묵은 자식에게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석됩니다. 하나는 정말 괜찮으신가 보다, 또 하나는 나한테 기대지도 않으시네. 이게 중요한 이유는요. 두 번째 해석이 반복되면 자식의 마음은 점점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 엄마는 늘 괜찮대. 그래서 내가 굳이 뭘 챙길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한 순간 부모는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고 자식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덜 쓰게 됩니다. 사실은 작은 도움만 받아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건데요. 그걸 말로 못하니까 혼자 다 버티려 하다 보니 결국엔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조금 다르게 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부를 말할 필요는 없지만 살짝 여지를 남기는 말. 지금은 괜찮아. 그런데 나중에 꼭 너희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어.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다시 엽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완전한 괜찮음이 아닌 조건부 괜찮음으로 말하기입니다. 지금은 괜찮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다 되고 있어. 근데 나중에 큰일 생기면 너희한테 부탁할 일이 있을 수도 있지. 이 말은 당장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자식의 마음을 참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움을 청할 때도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것입니다. 돈 좀 보내줘라는 말보다 이번 달은 약값이 좀 빠듯하네. 도움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훨씬 부드럽고 자식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자식이 도와주었을 때 고맙다는 말을 짧고 진하게 전하는 것도 중요해요. 아빠 마음이 참 든든했다. 그 돈이 아니었으면 이번 달 병원비가 좀 걱정이었는데 잘 넘겼다. 이런 말은 다음에도 도와주고 싶게 만듭니다. 73세 오명자 씨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식은요, 부모가 필요 없다고 하면 진짜로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져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괜찮다고 말하는 건 사실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너무 완벽해지면 자식은 내가 할 자리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 자리를 조금만 비워줘야 해요. 작은 도움이라도 부탁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 그게 자식을 부담이 아니라 의미로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요, 돈 걱정 없다는 말은 그냥 안심만 주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이어주는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완전히 감추지 않고 살짝 여지를 남기는 것. 그 한마디만 있어도 자식은 달라집니다. 두 번째 거짓말은 몸이 아픈 건 없다는 말. 68세 박정호 씨는 2달 전 화장실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부엌에서 물 한 잔 떠오는 것도 등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에겐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혼자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으며 버텼습니다. 애들 바쁠 텐데 괜히 이런 말해서 뭐하나. 며칠 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뭐 하셨어요? 박정호 씨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냥 집에서 쉬고 있었지. 별일 없다.
너는 회사 일 어때? 전화를 끊고 나서 조용히 한숨을 내쉬며 혼자 중얼거렸답니다. 말하고 싶긴 한데 괜히 말했다가 애가 걱정만 하겠지. 멀리 있는데 어떻게 해줄 수도 없으면서 마음만 무거워질 텐데. 그냥 내가 참자. 참 이상하지요. 몸이 아픈 본인이 자식에게는 오히려 괜찮다고 말합니다. 걱정시킬까 봐서요. 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 진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게 되고 결국 몸보다 마음이 더 아프게 됩니다. 말 못한 소갈이 그건 병보다 더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몸이 아파도 괜찮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 말 안에는 사실 참는 사랑이 숨어 있지요. 너한테 얹히기 싫다.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너는 너대로 살아가라. 하지만 그 말이 자식한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들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필요 없는 존재인가? 부모님은 왜 자꾸 다 혼자 하려 하지? 무슨 일 있어도 말 안 하실 뿐이구나. 이런 오해가 생기면 자식은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아프지 않다는 말도 그냥 툭 내뱉는 게 아니라 조금은 여지를 남기는 표현으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큰 문제는 없는데 무리하면 좀 뻐근하긴 하다. 혹은 정기검진 다녀왔는데 다행히 큰 이상은 없대. 그래도 좀 피곤하긴 하더라. 이런 말은 자식에게 도움이 필요한 순간을 미리 예고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자식은 언제 한번 모시고 병원 같이 가야겠다. 약값은 챙겨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부모와 자식 사이에 놓인 다리 하나를 놓는 일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아파도 입을 닫게 되었을까요? 그 뿌리는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참아라, 남에게 피해주지 마라, 그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부모가 된 지금도 그 버릇처럼 나 하나쯤은 괜찮다며 자식 앞에서 애써 씩씩해지려 합니다. 특히 요즘 자식들은 멀리 살거나 워낙 바쁘게 살고 있어서 일일이 말 꺼내기도 미안하죠. 몸이 아파도 얘 바쁠 텐데 굳이 이걸 말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 한 가지, 아프다고 말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는 체념도 이 말을 막는 이유입니다. 내가 아프다 해봤자 어쩌겠어. 그냥 듣고 끝나겠지. 이런 마음이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를 감추게 됩니다. 자식이 무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조용했기 때문에 이야기할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 조민재 교수는 말합니다. 아프다는 말은 단순한 신체 정보가 아니라 돌봄을 요청하는 정서적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반복적으로 차단되면 관계는 점점 기능적으로만 남게 됩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모와 자식 사이가 단순한 생활 정보만 주고받는 사이로 변하면 서로에게 감정이 닿지 않게 됩니다. 아프다는 말, 돈 든다는 말, 힘들다는 말. 이런 말들이 불편해서 안 꺼내게 되면 관계는 조용히 식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걸 다 말하진 않더라도 신호는 보내야 합니다. 아주 작게라도 요즘 좀 무리하니 피곤하다. 정기검진은 받고 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의 마음을 연결 상태로 유지시켜 줍니다. 말하지 않으면 사랑도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해야 마음이 닿아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해보세요. 완전히 감추지 않고 살짝만 열어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식이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하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응, 큰 병은 아니고 조금 피곤할 때가 있지. 그래도 병원은 가끔 가고 있어. 혹은 아픈 건 없는데 기운이 예전 같진 않더라. 그래도 잘 지내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식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 열립니다. 아, 부모님이 괜찮긴 한데 내가 좀 더 신경 써야겠구나.
그렇게 참여의 여지가 생기게 돼요. 정기적인 건강 상황을 가볍게 공유하는 습관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병원 다녀왔는데 혈압 수치는 괜찮다고 하더라. 요즘 관절이 좀 쑤시긴 한데 걷기 운동은 계속하고 있어. 이런 식의 말은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71세 송혜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오랫동안 관절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엄마 요즘 괜찮으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그동안 늘 괜찮다로 일관하던 송혜숙 씨는 이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응, 크게 아픈 건 없는데 요즘은 계단 오르기가 좀 버겁더라. 그래도 병원 다니면서 조절하고 있어. 그 말 한마디에 아들이 갑자기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엄마, 병원 다니고 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다음에 저랑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날 이후로 아들은 병원 일정을 먼저 물어오고 약값이나 건강식품도 직접 챙겨보내기 시작했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하고 싶은 존재로 엄마를 다시 바라보게 만든 거죠. 결국 말을 바꾸는 순간 자식의 태도도 바뀝니다. 며칠 전 75세 이영희 씨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 요즘 허리도 좀 아프고 혈압도 좀 오르락내리락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그 얘기를 딸한테 했더니 며칠 뒤에 병원까지 따라와 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영애 씨는 덧붙였습니다. 그 한마디 꺼내기까지 한 달을 망설였어요. 근데 막상 말하니까 애가 오히려 고맙다고 하더라. 자기가 해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우리는 자꾸 아프단 말을 참습니다. 걱정 줄이고 싶어서, 힘든 티 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데 진짜 걱정은 말하지 않을 때 생깁니다. 우리가 믿고 감췄던 그 괜찮아는 때로 자식을 더 멀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요즘은 크게 아픈 건 없어. 그래도 조금씩 무리는 되더라. 그래도 괜찮아. 네가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그 말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고 따뜻한 초대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자식의 마음을 다시 움직이게 할 거예요. 세 번째 거짓말은 외롭지 않다는 말. 70세 정순자 씨는 요즘 집안이 너무 조용하다고 말합니다. TV도 켜놨다가 끄고 라디오도 틀었다가 금세 꺼요. 소리가 나면 오히려 더 외로워져서 며칠 전엔 창문에 바람 부는 소리에 잠이 깼답니다. 순간 너무 조용해서 그 고요가 무섭게 느껴졌다고 해요. 아들이 한 달 만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정순자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엄마는 바쁘게 살고 있다. 동네 분들하고도 잘 지내고 집에만 있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전화를 끊고 난 뒤 텅 빈 거실에 앉아 정순자 씨는 손을 조용히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사실 난 하루에 사람 목소리를 한마디도 못 들을 때가 더 많아. 그래도 괜찮다고 해야지. 이 말하면 또 걱정할 테니까. 그 마음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느껴봤을 거예요. 외롭지만 외롭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자식이 마음 쓰면 어떡하나 싶고 그 말이 자식한테 죄책감이 될까봐. 그래서 외롭다는 말은 제일 깊숙이 숨기게 됩니다. 말로 하면 무너질 것 같아서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이 너무 오래 묻히면 자식은 모릅니다. 부모가 외로운지조차. 그러다 보면 시간이 지나도 서로의 마음은 서로 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다는 말을 가장 나중에 꺼냅니다. 아니, 어떤 때는 끝내 꺼내지 않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식 얼굴에
죄송함이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 내가 너무 무심했나? 그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 죄책감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말 한마디를 자꾸만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말하지 않으면 자식은 절대 모릅니다.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긴지, 조용한 집이 얼마나 적막한지 상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외롭다는 말은 솔직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사람 만나는 일이 좀 줄긴 했어. 예전보다 대화할 일이 별로 없더라. 이 정도 말이면 자식은 느낍니다.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조금 외롭구나. 그걸 느끼면 사람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먼저 전화라도 자주 드려야겠다. 카톡이라도 매일 보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돼요. 외롭다는 말은 짧고 가볍게, 그렇지만 진심이 담긴 한마디로 건네야 합니다. 우리가 외롭다는 말을 이토록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유, 그건 단순히 우리 성격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어릴 적부터 우리는 늘 참는 걸 배웠습니다. 부모는 강해야 한다. 약한 말하면 아이들 걱정한다. 외롭다. 힘들다. 같은 말은 삼켜라.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오다 보니 이젠 외롭다는 말조차 습관처럼 숨기게 된 거예요. 더구나 요즘 자식들 참 바쁘게 삽니다. 회사 다니랴, 아이 키우랴,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른다지요. 그런 자식에게 엄마 혼자 있으니까 너무 적적해. 이런 말 한마디가 부담이 될까봐 우린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런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편한 감정을 말하지 않으면 그 감정은 연결을 끊는 도구로 변한다. 다시 말하면 말을 안 하고 참고만 있으면 연결을 지키는 게 아니라 단절을 앞당기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고요? 상대는 모르니까요. 우리가 외로운지 기다리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침묵은 결국 자식에게 이런 생각을 심어요. 엄마는 혼자 잘 지내시겠지. 아빠는 늘 바쁘시다더니 진짜 괜찮으신가 보다. 그리고 그렇게 믿게 되면 자식도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줄입니다. 부모는 더 외롭고 자식은 죄책감 없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너무 외롭다는 표현 대신 요즘은 누구랑 얘기할 일이 별로 없네. 목소리 한번 들으면 하루가 다르더라. 이런 식으로 가볍지만 진심이 느껴지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자식 마음에 남고 그게 언젠가 전화 한 통, 짧은 방문 그런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외로움은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잘 나누는 게 지혜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말하지 말고 상황을 흘려보내는 말투로 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아무하고도 말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갔네. 카톡도 전화벨도 안 울리니까 괜히 라디오를 켜게 되더라. 이런 말은 나 외로워라고 직접 말하지 않아도 자식이 그 느낌을 자연스럽게 알아채게 만듭니다. 그 다음은 혼자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든다는 식의 묘사형 표현을 쓰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옛날 생각이 자꾸 나더라. 네 어릴 때 뛰어놀던 목소리가 문득 그리워질 때가 있더라. 이렇게 말하면 자식 마음 안에 내가 부모 곁에 있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아주 잔잔하게 일기 시작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외로움의 끝에 부드러운 요청을 덧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전화 한 번 들으면 기운이 나더라. 네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덜 허전해. 혹은 요즘은 별일 없어도 가끔 문자 하나라도 받으면 참 좋더라. 이 말에는 부담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고 따뜻한 기다림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노년기 심리연구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정서적 고립감은 우울증이나 인지기능 저하보다 삶의 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그 말은 몸이 아픈 것보다 마음이 혼자라는 느낌이 우리 삶을 더 깊이 흔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자식과의 정서적 연결이 우리를 지켜주는 가장 큰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울타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네 목소리 듣고 싶었어. 요즘은 누가 안부 한번 물어주는 게 그렇게 반갑더라. 그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네 번째 거짓말은 서운하지 않다는 말. 72세 김미숙 씨는 작년 어버이날 손에 꽃 한 송이 없이 그냥 넘어간 하루를 보냈습니다. 뭐 바쁘겠지. 그래, 요즘엔 다 그런 거니까. 그날 저녁 TV에서는 다른 집 부모님들 꽃다발 받는 장면이 나왔고 김미숙 씨는 조용히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괜히 봤다. 그 말이 속에서 맴돌았다고 해요. 며칠 뒤 아들과 통화하던 중에 김미숙 씨는 이렇게 말했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날 뭐 별일도 없었고 나 혼자 김밥 해먹고 드라마 보면서 잘 보냈지 뭐.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소파에 가만히 앉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서운하다고 말하면 애 마음만 불편해질 테니까. 그게 김미숙 씨의 생각이었대요. 그 마음, 우리도 다 아는 마음입니다. 사실은 속이 쓰리고 기다렸던 날인데도 괜찮다, 나는 기대 안 한다. 그런 말로 감정을 꾹꾹 눌러 담습니다. 왜냐고요? 서운하다는 말은 사랑이 지나간 자리라 더 조심스럽고 더 아프게 느껴지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식은 움찔하고 관계는 어색해질까봐 우린 그냥 참습니다. 하지만요, 서운한 감정을 끝내 말하지 않으면 그게 쌓이고 쌓여 사랑의 끝에서 등을 돌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운하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게 됩니다. 괜히 그 말 한마디가 관계를 깨트릴까봐, 자식이 멀어질까봐 애써 참고 또 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참을수록 쌓이고 그게 말없이 흘러나오면 표정에 드러납니다.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하세요? 별일 없는데. 말은 괜찮다고 하지만 자식은 느낍니다. 뭔가 마음이 멀어진 듯한 거리감. 그러니 오히려 감정을 억누르기보다 지혜롭게 흘려보내는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그날 혼자 밥 먹긴 했는데 괜찮았어. 다만 조금은 조용하더라. 혹은 가끔 니들 생각나서 문득 마음이 쿵 내려앉을 때가 있긴 해. 이런 말은 직접적으로 서운함을 들이밀진 않지만 자식의 마음을 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런 말에는 자식이 방어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다가옵니다. 엄마 미안해요. 사실 그날 뭐라도 했어야 했는데. 아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더 생각나네요. 우리가 왜 서운하다는 말을 꺼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그건 단순히 성격이 무른 것도 표현을 못해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식 키우면서 속상한 말도 억울했던 순간도 내 감정보다 아이 마음이 먼저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마음속 감정들은 자리를 잃고 괜찮다, 아니다. 그 두 마디에 다 눌려버리게 된 거예요. 게다가 요즘 자식들 표현에 익숙하지 않잖아요. 왜 말 안 했어요? 하면서도 막상 말하면 아, 또 잔소리 하고 받아들일 때도 있죠. 그걸 아니까 우린 더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 말 꺼내서 우리 사이 틀어지는 건 아닐까? 그 불안함이 앞서니까요. 그런데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운함은 감정의 누수이다.
적절히 흘려보내지 않으면 관계를 부식시킨다. 그 말처럼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조심스럽게 표현된 감정은 상대를 더 깊게 연결시키는 끈이 됩니다. 특히 부모 자식 사이에는 그 말 한마디가 오래 묵은 벽을 허무는 열쇠가 돼요. 그땐 조금 마음이 쓸쓸했어. 내가 아무 말 없이 지나간 게 좀 속상하더라. 이런 말은 정면으로 공격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 마음에 조용히 내려앉아서 그날 이유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서운하다는 마음을 자식에게 어떻게 전해야 상처는 줄이고 관계는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직접적으로 서운하다고 말하지 않되 느낌을 묘사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날 그냥 혼자 밥 먹고 지나가니까 괜히 마음이 좀 허전하더라. 혹은 예전엔 네가 먼저 문자도 자주 보냈는데 요즘은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더라. 둘째, 감정 표현과 함께 이해하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알지, 너 바쁜 거. 그래도 가끔 네 생각하면서 내가 좀 서운했나 보다 싶더라. 이렇게 말하면 자식 입장에선 내가 혼나고 있는 게 아니구나 하고 방어를 내려놓게 됩니다. 셋째, 서운함 뒤에 작은 제안을 남기는 것도 좋습니다. 뭐 꼭 챙겨주진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먼저 연락 한 번만 더 해주면 나는 그걸로 충분해. 혹은 그날 그냥 목소리 한 번만 들었어도 마음이 달라졌을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운함을 말한 뒤에는 반드시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함께 주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날은 좀 마음이 서운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를 믿고 내 마음속엔 너밖에 없다. 그런 걸로 미워하거나 하진 않아. 그저 말하고 싶었어.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걸. 이렇게 마무리되면 그 어떤 서운한 말도 갈등이 아니라 기회가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감정은 지혜롭게 말하면 다리가 되고 무턱대고 쏟으면 벽이 됩니다. 우린 늘 내가 말 안 하면 애가 알아줄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말로 건너지 않으면 그냥 거기에 멈춰 있을 뿐이에요. 서운함은 감추는 게 아니라 살짝 건네는 것. 그렇게 하면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더 따뜻해지고 더 오래 갑니다. 다섯 번째, 거짓말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기. 70세 정순자 씨는 요즘 아들만 보면 하고 싶은 말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밥은 잘 챙겨 먹니? 아이 교육은 좀 더 신경 써야지 않겠니? 너무 늦게까지 일하는 건 건강에 안 좋아. 그런데 이 말들을 꺼냈다가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얘기 또 하실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듣고 나면 정순자 씨는 괜히 마음이 허전해지고 한동안 전화를 걸지 않게 됩니다. 사실 잔소리를 하고 싶어서 한 말은 아니었어요. 그냥 내 자식이니까, 내 눈에 걱정이 되니까 하고 싶은 말이 생긴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식이 듣기 싫어하는 말은 사랑이어도 간섭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정순자 씨는 요즘 이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하지 말자. 듣기 싫다잖아. 내 마음속으로만 하자.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쓸쓸하지만 그래도 관계는 유지가 됩니다. 이제 알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 필요한 말만 남기는 게 지혜라는 걸요. 정순자 씨는 말을 줄이기로 한 날부터 문자 하나를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다 떡집 봤는데 네가 좋아했던 떡이 있더라. 문득 너 어릴 때 사진 꺼내봤다. 그때 참 예뻤더라. 그 문자는 길지도 않고 걱정도 담기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아들은 그 문자엔 늘 답장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주말에 전화드릴게요. 그걸 보고 정순자 씨는 생각했어요. 말을 줄였더니
오히려 애가 말을 더 건네네. 그렇습니다. 자식은 듣고 싶지 않은 말엔 귀를 닫지만 말 없는 따뜻함에는 마음을 엽니다. 말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건 나의 마음은 풀릴 수 있어도 상대는 그 순간 마음을 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 자식들은 바쁘고 예민하고 누구 말에도 쉽게 지치곤 합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 말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사랑의 방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자꾸 꺼내게 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걱정이 되고 눈에 보이니까. 그걸 말 안 하면 더 마음이 불편하니까요. 그런데 자식 세대는 우리가 자란 방식과는 참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해주는 게 정이야. 이런 마음으로 살아왔죠. 하지만 요즘 자식들은 그 말을 지적으로, 간섭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특히 말이 반복되면 진심도 전달되지 않고 그냥 또 시작이구나 하는 반응만 돌아오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하고 속상해지고 자식은 또 엄마 말 들으면 기분 상하니까 차라리 전화하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결국 말은 줄어들고 연락은 멀어지고 관계는 점점 얇아지게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속으로만 삼켜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말을 참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떠올랐을 때 그대로 말하지 않고 잠시만 멈췄다가 더 따뜻한 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애들 교육은 요즘 어떠니? 대신, 나는 네가 아이 키우는 모습 보면 참 대견해. 나는 그 시절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더라. 이렇게 말하면 조언이 아니라 공감이 되고 간섭이 아니라 응원이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을 줄이는 인내가 아니라 말을 다르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말 대신 자식이 듣고 싶은 말을 한마디 더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밥 잘 챙겨 먹어라 대신 엄마는 내가 웃는 얼굴 보면 밥맛이 좋아진다. 몸 좀 챙겨라 대신 요즘 목소리 들으면 힘이 있어 보여서 다행이다. 말의 방향이 걱정에서 신뢰로 바뀌면 자식은 귀를 엽니다. 그럼 전하고 싶은 진심도 조금씩 닿기 시작해요. 두 번째는 지적보다 기억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건 이렇게 해야지 하는 말보다 네가 어릴 땐 그럴 때 이렇게 웃었는데 그 옛 기억을 하나 꺼내는 게 훨씬 따뜻합니다. 말 한마디에 추억이 실리면 자식은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말하지 않기보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기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땐 그걸 말 대신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 보세요. 말 대신 사진 한 장을 보내는 것도 좋고 밥 한 끼 해 먹자고 조용히 초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말은 줄였지만 관심은 그대로 느껴지면 자식도 그걸 압니다. 네 번째는 내 말보다 우리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엔 나는 그게 답답해서 그래. 이런 말보다 너도 힘들겠지만 나는 그냥 가끔 같이 걷고 싶단 생각이 들어. 이런 말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온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참고 난 뒤에는 스스로를 다독이는 말 한마디를 자신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 잘 참았어. 오늘은 조용히 마음만 전했으니 그걸로 충분해. 이런 마음이 쌓이면 자식도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로 다가가려 하지 않고 공기처럼 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자식은 느낍니다. 우리 엄마 요즘은 말은 줄었는데 왜 이렇게 따뜻하지? 그 말 없는 따뜻함이 우리 세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사랑입니다.
서울대 사회심리학 연구팀은 부모 세대의 말이 자식에게 정서적 과잉 자극이 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가 한 말을 자식은 반복적 신호로 해석하게 된다. 이는 정서적 피로를 유발하고 관계의 회피 반응을 만든다. 쉽게 말해, 우리는 사랑해서 자주 말하는데 자식은 그 말이 반복되면 지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는 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더 오래 지속시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어쩌면 부모는 끝없이 말해주는 존재가 아니라 필요할 때 조용히 곁에 있는 존재여야 더 오래 기억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생길 땐 잠시 멈춰서 이렇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이 말 정말 이 아이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내가 혼자 외로워서 꺼내는 말은 아닐까? 그걸 한 번만 되짚으면 말이 줄고 관계는 깊어지고 우리는 자식에게 더 오래, 더 따뜻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75세 이영애 씨는 아들 내외와 한참 말이 어긋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그건 우리 방식이랑 안 맞아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그 말에 마음이 상해 하고 싶은 말이 쌓여갔습니다. 아이 키우는 방식도 돈 쓰는 방식도 모두 아쉬웠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이영희 씨는 말 대신 손편지를 써내려갔습니다.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너희를 바라보는 이 시간이 요즘은 참 고맙고 다행이다. 예전엔 말로 사랑을 전했는데 지금은 너희를 믿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채운다. 그 편지를 받은 아들이 전화해서 한 말이 이렇습니다. 엄마, 그 편지 보고 엄마가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줄 처음 알았어요.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이영애 씨는 그날 이후 말을 줄이고 표정을 늘렸습니다. 잔소리 대신 미소, 걱정 대신 안부. 그랬더니 자식은 오히려 더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편하다고, 부담이 없다고 더 자주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참는 말 한마디가 자식 마음에선 편안함 한 줌이 됩니다. 그 편안함이 자식으로 하여금 엄마는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품게 하지요. 그게 바로 말을 줄였지만 존재감은 더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식에게 지혜롭게 속이는 5가지 말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돈 걱정 없다는 말은 자식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마음이었고, 두 번째, 몸이 아픈 건 없다는 말은 멀리 있는 자식을 안심시키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 번째, 외롭지 않다는 말을 감춘 건 자식의 삶을 방해하지 않으려는 배려였고, 네 번째, 서운하지 않다는 말은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 꼭 삼킨 감정이었죠. 그리고 5번째, 하고 싶은 말 참기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면서도 관계를 지혜롭게 이어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이 5가지 말은 우리를 약하게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식 눈에 더 귀하고 더 깊은 부모로 남게 해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진심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고 침묵은 때로 가장 강한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따뜻하게 해드렸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참 많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전부 꺼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말없이 건네는 따뜻한 응원이 자식에게 더 깊이 남습니다. 지혜로운 거짓말은 관계를 지키는 침묵이자 사랑을 오래 남기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자식에게 더욱 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감사합니다.